이번에는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 천하람 총괄 선대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요새 어려우시죠? 네, 어려운 게 많고요. 아니 뭐 처음부터 이렇게 뼈를 때리고 그러십니까? 네, 어려운 것도 많고 그래도 예. 이제 그 내일, 그러니까 오늘 자정부터 이제 본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니까. 예. 뭐 선거 유세도 다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반전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기대도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확 불편한 질문을 드렸던 게 네. 그래 놔야지 인터뷰가 뒤로 갈수록 편해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안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일단 여러 가지 여론조사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러면 여러 가지 숙제를 해야 돼서 너무 방송 시간을 빼먹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지표는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돌파구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네, 저희가 우선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그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준석 대표 생각해 보면 원래 굉장히 선명한 반윤 정체성이 예. 있는 정치인이죠. 사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의 가장 이제 서슬퍼런 권력이 살아있는 임기 초부터 대차게 붙어가지고 싸웠던 정치인인데. 네.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좀 정책 논의 위주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낙연 대표와의 통합 논의가 있고 또 이낙연 대표가 이탈하고 이런 예. 걸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던 반윤 정체성이 좀 약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기간 그런 부분 좀 강화하려고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에 보면 뭐 조금박해, 뭐 천하용인 이렇게 네. 해서 좀 소신 있고 또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로남불 논란 없이 누구보다도 선명하고 깔끔하게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다. 그런 예. 부분 어필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이낙연 대표와 합당했던 그 사건을 가장 어떤 패착으로 많이 분석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정권 심판 이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구호 아니겠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하고 정권 심판에 동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당연히 선명한 예. 야당으로서 동참하고요. 예. 저도 이제 뭐 오늘도 예. 그랬고 며칠 전에 선대위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뭐 정권을 거의 무슨 조폭처럼 지금 예. 운영하고 있다. 이런 자기 사람만 감싸고 여러 국민이나 계층들을 마구잡이로 싸움을 거는 예. 이런 윤석열 조폭 정권은 저희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가 끝난 다음에 범야권 몇 석 이럴 때 범야권 몇 석에 포함되는 거죠? 당연하죠. 오늘도 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낮에 MBC 뉴스회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 대통령이 가장 뒷목을 잡을 당선자가 이준석과 조국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혹시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이재명, 조국, 이준석 중에 누가 당선되게 가장 화가 나십니까? 라고 예. 물어보면 저는 높은 확률로 이준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어떤 유권자 입장에서 이렇게 봐도 쉽지 않은 부분이 거기 접점이 있는 것이 네. 지금 개혁신당 표가 뺏어와야 되는 어떤 표 당선이 되려면 표를 흡수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표를 흡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지역구 어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의 표를 흡수해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게 어떤 정권 심판이란 담론에 동참을 하려면 민주당의 표를 흡수할 때는 또 유권자들이 안 움직일 것 같은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호성 그런 모호성에 대해 어떤 극복이 가능할까요? 근데 저희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을 강하게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준석 대표 지역구 여론조사 지표들을 좀 보면은요. 비례에서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선택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표에서도 제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당대표 후보로서 한 15% 약간 못 미치는 표를 받았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을 원래 예전에 지지했지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탈하는 표심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에서도 국민의힘 이탈표뿐만 아니라 뭐 조국 혁신당이나 뭐 이렇게 민주당을 원래 선택하시는 분들도 인물론에 따라서 충분히 개혁신당 후보들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기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가장 최고의 전략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썩은 도끼로 썩은 나무를 벨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윤석열 정권 또 김건희 여사 썩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해야죠. 베어야 됩니다.
근데 썩은 도끼로는 벨 수 없거든요. 예. 스스로 뭐 어떤 흠이 있다거나 내로남불의 늪에 빠져 있다거나 하는 정당이나 인물로는 저는 제대로 심판할 수 없고 예. 오히려 되치기 당할 위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정말 깨끗하고 선명한 야당이 예. 저희 개혁신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 저희가 어필하려고 하고 또 지금은 이제 다들 화가 많이 나 계세요.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가지고. 근데 물론 저희가 정권 심판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진영 논리를 강화하는 형태의 정당들보다는 예. 저희가 그래도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는 그런 개혁신당이 다음번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는 국민들 많이 계실 거라고 예. 믿습니다. 지금 국회에 진출하시면 네.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범야권 아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범야권과 협력하실 가능성이 큰 건가요? 당연하죠. 예. 네. 근데 비례 원래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저 지역 비례대표 입원 받으셨는데 네. 지역에 출마하셨죠, 전남순? 네, 맞습니다. 예. 지역에서 비례로 옮기신 이유가 뭔가요? 다들 지역을 예상했었는데. 저도 예. 지역을 예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순천갑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고 면접도 받고 공천장까지 심지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직전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비례대표로 좀 차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우리 순천 시민분들께 죄송하게도 이렇게 비례대표로 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면 아주 냉정한 현실은 3% 이상이 네.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구 여론조사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마다 좀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동탄 그 화성을에 출마한 한정민 후보라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후보인데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진짜 머리 들면 안 되겠구나.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머리 든다. 예. 라는 거를 제가 예. 많이 크게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거는 국민의 1%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저는 국민들 1%, 2%, 3%, 뭐 그게 5%, 7%, 뭐 10% 가면 너무 좋겠지만은 저희가 무슨 맡아놓은 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최선을 예. 다할 생각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이 제3지대 대부분의 포션을 가져왔다. 이 분석엔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희도 뭐 물론 범야권입니다만은 예.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 포지션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물론 좀 더 선명하게 더 잘했어야 되는 문제는 있지만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켰다기보다 저희 개혁신당이 본래 어떤 개혁적인 성향이나 선명성을 잘 유지 못했기 때문에 예. 지금 좀 휘청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어떤 이 약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명성을 정말 잘 잡았죠. 네. 잘 잡았다고 평가하고 다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에 화가 나 계시는 국민들의 그 어떤 마음을 풀어주는 데는 저는 뭐 일부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뭐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인 게 진영 논리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진영 논리를 좀 강화하는 쪽에 저는 있다. 더 호전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정치의 호전성과 진영 논리가 지금보다 더 필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뭐 표출하는 거라서 존중은 하지만 그렇게 건강한 현상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국 혁신당의 어떤 그 돌풍에는 그 선명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분명해요. 뭘 하겠다는 게 검찰 개혁하겠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대드덕을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 예. 이런 어떤 선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손이 가기가 쉬워요. 딱 네. 보면. 자, 그렇다면 거꾸로 지금 계신 당은 뭘 하겠습니까? 딱 국회 들어가면. 국민들이 묻는 게 그걸 약간 갸우뚱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을 투표를 하면 저거 하겠구나. 아니면 저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구나가 딱 분명한데 지금 국회에 다수를 보내신다. 그러면 개혁신당은 뭘 하겠습니까? 저희는 윤석열 정권 심판도 물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하지 않은 걸 잘못했다고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한 부분은 뭐 이준석 대표 잘 아시겠지만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꼬집고 문제 제기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당의 구성원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탄핵 사유가 있다면 저희도 당연히 열심히 탄핵을 시킬 겁니다. 네. 근데 탄핵 사유가 없는 걸 저희가 정쟁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즘에 지금 윤석열 정권 하는 그 꼴을 보면은 박정훈 대령의 뭐 일이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의 여러 디올백 의혹이라든지 탄핵 사유가 될 만한 부분들 저희 뭐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더 확인이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은 초기에도 그렇고 개혁신당이 하고 싶은 것은 저출산이나 지방소멸 같은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책적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걸 더 하고 싶고 다들 너무 싸움만 하고 있을 때 미래 세대가 살아갈 10년, 20년,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위한 고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게 개혁신당이면 좋겠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끝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약간 사그라들 거라고 보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요새 일단은 조국 혁신당이 이 정도 돌풍이 불지 저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제 예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어느 정도 뭐 강한 바람으로 피니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좀 더 냉정한 어떤 평가에서 지역구에서 만약 의석수를 한 석도 못 얻는다. 왜냐하면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만 한두 석 건진다. 당이 존립 가능하냐? 혹은 그 비례대석 한두 석 가지고 어디 다른 당과 합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저를 비례대표로 어찌 보면은 다소 좀 갑작스럽게 차출한 것도 당의 존립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저희 비례대표 라인업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전문가들이 포진해 계시는데 그래도 당을 끌고 가려면 정치인 출신이 어느 정도 당을 존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당연히 컸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는 총선 이후에 어떤 정당과 단일화를 한다거나 뭐 어떤 복귀를 한다거나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에 사실은 너무 좀 까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뭐 이번에 첫 술에 뭐 교섭단체 만들겠다, 수권정당 되겠다 그랬는데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요. 지금 저희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하지만은 녹색정의당보다 뭐 좀 더 잘 나오거나 비슷비슷하거나 합니다. 근데 녹색정의당도 수십 년 동안 지금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해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개혁신당이 원내 의석을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저희 아직 정치할 날들 많이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개혁신당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쌓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쉽게 그걸 갖고 또 팔아넘길 생각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한 석이나 두 석이 나와도 끝까지 독자 정당으로 열심히 하겠다. 당연하죠. 절대 어떤 합치거나 가거나 이런 일은 없다. 저는 요즘 보면은요. 국민의힘에서 요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무슨 뭐 단일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 아니 있을 때 저희가 정말 그래도 정말 쓴소리를 하고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준석 대표 윤리위 징계해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사실상. 그래놓고 이제 와서 본인들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슨 뭐 단일화다? 저는 그거 좀 가증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증스럽다는 가증스럽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럼 이쪽에 어떤 제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쪽에서? 뭐 지금까지는 공식적이거나 뭐 의미 있는 제안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제안이 없었으니까 대답도 하지 않았겠네요. 저는 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요. 저는 이게 요즘 좀 국민의힘도 많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그 조국 혁신당한테 비례에서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의도적으로 그냥 개혁신당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공식적인 물밑 제안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응할 생각도 없고요. 근데 있을 때 잘하라는 말씀에 툭 걸려서 그런데요. 그런데 만약 한 선거가 끝나고 다시 잘못했어. 다시 잘할게. 이러면 다시 또 친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닌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는 너무 과거의 정당이 돼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종북몰이 원툴 정당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뭐 종북몰이를 하고 색깔론을 하고 뭐 그럽니까? 네. 저는 정말 그리고 좀 이게 전 말이 안 되는 네. 게요. 종북몰이하고 뭐하고 하면 본인들이 정말 제대로 안보 정당이고 보수 정당이고 이러면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박정훈 대령 수사하고 네. 최상병 사건 지금 은폐 의혹이 있는 국방부 장관을 도주시키듯이 호주로 보내서 이렇게 지금 우리 장병의 목숨을 제대로 존중하지도 않는 정당이 무슨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고 상대 정당을 종북 정당이라고 매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어떤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이는 집단과는 저희 같이 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나중에 바뀌고 사과해도. 그게 뭐 궁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근본이 바뀌겠습니까? 예. 네. 자, 오늘 종북몰이 말씀하셔서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네. 현수막 올렸다 내린 거 아시죠? 저쪽에. 압니다. 종북.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지금 여당은 이 선거 때 급하면 종북몰이를 왜냐하면 투표율이 도움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요새 어떤 정서로는. 근데 왜 그런다고 분석하세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예. 네, 그리고 그나마 집토끼들의 결집을 일으켜서 투표율이라도 제고하려고 하는 뭐 상대방을 악마화하려는 전략 아닌가 생각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네. 예. 자, 아까 범야권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네. 범야권 몇 석이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시간이 짧군요. 아주 많은 의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